네, 안녕하십니까. 2023년 12월 6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뭐 지수는 거의 2500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. 2495. 코스닥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. 네. 그 와중에 오늘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. YG엔터의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했다. 근데 뭐 YG엔터가 지금 재계약을 정말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한 것 같고요. 예, 이제 어느 정도 블랙핑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이나 이익은 좀 괜찮아지겠죠. 대신에 이제 넥스트 블랙핑크를 만들어야 되는 딜레마에 좀 빠졌습니다. 그런 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이끌어갈 엔터 쪽은 역시 하이브다. 네, 이번 청룡영화제 공연 때 완전히 저도 쐐기를 박았죠. 연예인들의 연예인이구나. 좀 우리도 연예인을 보면 와 하잖아요. 근데 그 연예인들이 누군가를 봤을 때 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두 가지를 느꼈죠. JYP 아저씨의 공연에 대해서는 다들 이게 뭐지? 라고 느꼈는데 그때 하이브의 뉴진스가 나오면서 이 두 가지가 완전 극명히 바뀌었습니다. 근데 지금 주가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. 지금 같이 하이브도 지난달에 좀 같이 급락을 했었는데 급락 이후에 하이브는 20% 반등을 했고요. 예, 이날은 이제 11월 17일 그 다음에 JYP는 11월 17일 대비해서 5% 정도밖에 반등을 못했고 이때 이제 JYP가 내가 현금 있으면 주식을 더 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웃긴 거는 현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얘기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엊그젠가 얼마 전에 뭐 10억인가 20억 기부했다. 제 개인 재산으로 또 기부를 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럼 기부할 돈은 개인 재산 애매합니다. 그러니까 주식을 살 돈이 없다고 했는데 기부할 돈은 있고,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실은 아니다. 약간 그런 게 있다다.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. 그러고 나서 17일 이후에 SM은 더 빠졌죠. 왜 SM은 카카오와 이렇게 이제 좀 연루되어서 주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니까 뭐든지 정상적이지 않으면 좀 나중에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. 그리고 YG는 더 망가졌다가 그나마 이제 계약이 성공되고 나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앞으로 좀 돌아올 수 있는 뭔가 상승의 흐름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YG와 하이브가 아닐까. 좀 일단 SM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. JYP는 이제 넥스트 무엇인가를 엄청난 뭔가 이 뉴진스와 같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블랙핑크도 세계적이고 그렇죠. 뉴진스도 세계적인데 JYP에서도 완전히 누가 봐도 세계인들이 다 알만한 그런 과거에 이제 원더걸스 같은 그런 걸그룹이든지 보이즈 그룹이든지 뭔가 약간 JYP 쪽에서 지금 뭔가 빅스타가 좀 안 나오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렇죠? SM도 뭐 그래도 그나마 에스파가 조금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지금 JYP 쪽은 독자적으로 완전히 특출나게 뭔가 세계적으로 막 탑 랭킹을 달리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좀 부재하지 않나.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영은 잘해왔으나 그 이제 경영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정형화되어 있는 경영 스타일이죠.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은 뭔가 예술 작품은 세계적인 뭔가 예술성을 띈 뭔가 음악적인 뭔가를 내려면 뭔가 그 껍질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 껍질 안에서 못 벗어나는 듯한 느낌. 하지만 회사는 잘 깨끗하게 경영되고 있는 이렇게 굉장히 그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를 가져가면서 두 가지를 얻어간다. 이게 좀 쉽지 않은. 그나마 그런 면에서 하이브는 굉장히 그런 걸 잘 하고 있지 않나. 방시혁 대표가 뭐 이제 굉장히 독자적이면서 특출나면서도 그래도 좀 벗어나지 않는 선상에서 뭐 굉장히 그렇잖아요. 뉴진스 굉장히 깨끗하고 신선한 느낌으로 가고 있잖아요. 뭐 나쁜 짓 할 것 같지 않잖아요. YG처럼 뭐 마약을 한다거나 JYP처럼 뭐 외국에서 뭐 그냥 뭐 나쁜 짓을 할 것 같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. 그냥 순수한 느낌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BTS도 그렇고 그런 모습에서 일단 하이브에 좀 점수를 계속 좀 높게 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저도 한번 이 회사는 정말 가격만 좀 조정이 나온다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이런 주식은 잘 안 빠지죠.
오늘은 요 얘기 잠깐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고배당주 중에서도 좀 실적이 괜찮으면서 매출이 방금처럼 이제 같은 엔터주인데 엔터사 4개사를 쭉 보니까 그래도 하이브가 좀 더 예뻐 보이는데, 하이브가 좀 매력적인데, 하이브가 순수해 보이는데, 하이브가 좀 세계적인데, 이런 느낌이 듯이 고배당주도 소트를 이렇게 쭉 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고 뭐 회사 규모도 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. 그런 면에서 이제 리스트업을 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.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수익률 체크를 시작했습니다. 뭐 과거에 화장품주, 그다음에 게임주, 뭐 그다음에 뭐 바이오주, 로봇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, 로봇주도 보면 어느 시점에서 관심을 갖고 이 리스트업을 한 이후에 그 당일 기준가를 대비했을 때 이게 한 5, 6월쯤 이제 뭔가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한 요때쯤이었거든요. 한 4, 5, 6월쯤 리스트업을 했는데, 어떤 회사는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망가진 회사들도 있고요. 어떤 회사는 꾸준히 더 올라가는 회사도 있습니다. 그 말인즉슨 동시간 동안 더 많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, 동일한 기간 동안 후퇴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거죠. 실적뿐만 아니라 뭐 기대감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뭔가 매출액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도 같이 움직였으나 지금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. 레인보우는 같이 움직였는데 오히려 더 치고 나갔거든요. 10만 원대에서. 이런 모습들이 뭐 하이브도 그렇고 주식 시장에서는 계속 나타나는 거죠. 그래서 미래의 성장성이라든지 기대감, 앞으로의 발전성,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 고배당주도 마찬가지겠죠. 모든 주식을 다 고배당이니까 다 수익이 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죠. 그 중에서도 좀 알짜 회사가 있을 거고, 그 중에서도 매출이 좋아지는 회사가 있을 거고, 그래서 그걸 이제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저도 뭐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업을 한 거고, 그 중에서 이제 재무적으로 우선 매출이 조금씩 연간으로 증가하는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. DCM이라는 회사도 매출이 1000억에서 2400억으로 늘어났죠. 그 다음에 삼성카드도 카드 회사 뭐 별거 있겠나 했지만 우리의 소비가 늘어나니까 2조 4천억에서 2조 7천억, 4조,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카드 사용액이 막 급증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우리의 소득 자체가 증가하고 있잖아요. 근데 과거에는 현금 결제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점점점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 하잖아요. 그런 면에서 삼성카드가 꾸준히 좀 성장하고 있고, 뭐 삼성카드가 뭐 BC카드나 뭐 다른 카드처럼 좀 글로벌화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아시아권에서 삼성이란 기업의 브랜드가 높아지면서, 아니면 뭐 해외 사업을 진출할 수도 있고, 이제 이런 것들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거고. 그 다음에 HD 현대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제 지주사죠. 지주사가 좀 어렵습니다. 제가 주식을 하면서도 지주사를 이해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. 이게 참 묘합니다. 예. 어떨 때는 뭐 이번에 대상홀딩스가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였는데, 그건 이제 특수한 이슈였고, 뭐 GS라든지 하나라든지 뭐 그 다음에 SK라든지 지주사들을 쭉 보면 그 그룹이 움직임이 퍼포먼스가 좋을 때,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포스코 그룹에 있는 자회사들이 막 실적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. 근데 그거를 살 수는 없어. 근데 이 HD 현대가 다 가지고 있대.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이 회사는 굉장히 고배당을 받아가면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런 이제 산업의 사이클이 언제 오느냐,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대그룹이 HD 현대,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현대 관련돼서 일단 중공업 기계 뭐 이쪽 엔지니어링 뭐 이쪽에서 뭔가 새로운 사이클이 한번 도래했을 때 크게 한번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네오티스, 얘도 마찬가지. 지금 재무제표를 봤는데 재무가 꾸준히 매출은 성장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의외로 이 회사의 주가가 계속 망가지고 있는, 이런 회사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 망가지고 있지? 뭐가 문제지? 산업 자체가 뭐 사양 산업인가? 이런 걸 좀 더 들여다봐야 되고요. 근데 도이치모터스도 뭐 좀 약간 민감한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했다. 이런 면이 좀 고무적이고, 광주신세계도 꾸준히 광주 쪽에서
그래도 신세계도 그렇고 광주 신세계도 그렇고 뭐 현대도 그렇고 대한민국 유통업들이 대부분 아까 삼성카드처럼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예, 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외면받고 있거든요.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거죠. 네. 그리고 어제 아이마켓 코리아 역시 꾸준히 매출이나 이익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성장하고 있는 중인 거죠. 근데 주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역주행하고 있는 거죠. 예. 좀 최근 뭐 연봉을 한번 보겠습니다. DCM 네. 뭐 이슈가 있었긴 하겠지만 33,000원 찍고 지금 한 67% 빠져 있고 삼성카드 뭐 최고점 63,000원 대비해서 뭐 거의 최저가죠 지금. 예. HD현대 마찬가지 97,000원에서 지금 6만원. 네오티스 그렇죠 7,800원에서 지금 3,000원. 도이치모터스 이때 이제 뭐 주가 조작에 대한 뭔가 이슈가 있었겠죠. 12,000원 찍고 5,000원. 광주신세계 76,000원 찍고 3만원. 아이마켓 코리아 4만원 찍고 8,000원.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회사가 이제 망해가고 있거나 회사가 뭐 매출이 줄어들고 있거나 이익이 감소하고 있거나 이러면 오케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선상에서 이들이 고배당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이제 외면받고 있는 거죠. 예.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그 메커니즘은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높고 주식시장에 어떤 뭔가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고 뭔가 펀드 매니저들은 고수익을 원하고 있고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도 투자를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 있고 누가 사두기는 사두는데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아무도 안 밟는 거죠. 기대감, 성장성에 대한 주식을 꿈을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꿈이 없는 거죠. 이 기업들은 뭔가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무슨 비전을 제시할지 비전이 모호한 상태의 기업들입니다. 이게 지금 고배당주들의 가장 큰 특징이 가장 그런 부분이거든요. 나 되게 장사 잘해, 내가 되게 건실해, 재무제표 좋아, 나 사업도 좋아. 근데 코카콜라 캔 뚜껑 팔아서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건데 이거죠. 너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이거지. 그럼 코카콜라와 대적할 만한 뭐 사이다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? 아니? 그러면 아니면 뭐 차 시장,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? 스타벅스 정도 수준에 되는 회사를 만들어 줄 수 있어?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, 그렇지? 그럼 너 뭐 해줄 건데? 배당 7% 8% 줄게. 아니 그거는 알겠고 그건 이미 받고 있고 내가 지금 많이 3년 동안 받아서 고맙긴 한데 주가가 지금 한 개도 안 올라가서 나 지금 마이너스 10%야. 배당 20% 받긴 했는데 3년 동안 10% 마이너스고 배당 10% 제하면 나 번 게 3년 동안 10%밖에 안 해. 은행하고 똑같아. 나 지금 답답해. 너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아. 너의 주식을 팔고 싶어. 날 설득해봐. 나 어떻게 하면 너의 주식을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니? 라고 물어봤을 때 좀 생각 좀 해볼게. 이렇게 되는 회사들이라는 거죠. 지금 있는 회사들이.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지금 그래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 마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의 회사들은 보시면 삼성옵틱스도 2만원 찍고 만원, 메가스터디도 옛날에 막 사교육 뭐 학원 뭐 인강 뭐 볼 때 36,000원 찍고 만원. 그러고 만원에서 변동이 없죠 10년 동안. 그러면 10% 받고 10년 동안 그냥 똔똔한 거거든요. 근데 10%씩 10년 받았으면 100% 수익 났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나쁜 장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은행보다. 대신증권 선주 얘는 시세를 좀 준 거죠. 나 만원에 10년 전에 샀는데 10% 먹고 30% 수익 난 거죠. 그냥 얘는 성공한 거고. 한양증권 증권주 똑같고 동아타이어 얘도 마찬가지. 기업은행 마찬가지. 부국증권 증권주고 금융주 은행주 DBGB 마찬가지. 그러니까 웬만큼 돈을 잘 벌고 내 사업도 잘했는데도 애매모호한 거죠. 그러니까 약간 JYP 느낌이 나는 거죠. 하이브 같은 회사가 나는 필요한데 그럼 하이브 같은 뭔가 뉴진스 같은 르세라핌 같은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던 그런 엔터테이너를 만들어줘 라고 JYP한테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지금 곤란한데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갑자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고령화 아이돌을 지금 막 준비하고 있죠. 그게 맞는 것인지 그게 맞는 것인지 이게 자충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. 예. 분명히 지금 시대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청자들이 뭘 볼까라고 고민했을 때 나이 많으신 분들이 트롯을 좋아하니까 트롯을 틀어줬더니 열광하더라. 근데
들어오시는데 너무 아이돌은 좀 그렇고 적절하게 나이가 있으면서도 예쁜 임영웅이 이제 대스타가 돼버린 거죠. 그 기반이 무엇일까요? 예,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들 50대 60대 골든 에이지들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소비력에서 나오는 힘이거든요. 예, 그렇게 타겟팅을 해서 우리나라 산업도 마찬가지. 지금 이 기업들이 50, 60대, 7, 80대, 90대, 100살까지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펼쳐나가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오케이, 괜찮죠. 예. 박진영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엔터 만들어서 뭐 임영웅 같은 뭔가 대스타 그룹을 만들어버리면 또 얘기는 달라지긴 합니다. 대신에 이제 돈은 잘 벌겠죠.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 터져나가게 좀 힘들겠죠. 그건 우리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. 어쨌든 그래서 좀 이 고배당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특징을 좀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. 항상 우리 투자자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는 뭐냐? 주식을 사고 공부를 한다는 거죠. 예. 산 다음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공부를 합니다. 올라갈 때도 공부를 안 해요. 내가 잘했으니까. 나는 공부를 안 해도 주식 이렇게 잘하는데 뭔 내가 공부를 해. 예, 그렇죠? 근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네이버도 뒤지고 뭐 각종 뭐 증권 관련 정보 책도 있고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읽고 시작합니다. 근데 그건 이미 늦어버린 거죠. 주가는 떨어졌으니까. 예.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변동하기 전에 미리 주식에 대한 충분한 사전에 대한 습득 공부를 끝나고 이 기업을 투자할 만한 회사인지 투자 판단이 끝난 다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 돼요. 요거 하나만 잘 하셔도 앞으로 미래의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결과치는 좀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. 오늘은 뭐 여러 가지를 좀 했습니다. 오늘 우선 하이브와 JYP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좀 드렸고요. 그다음에 고배당주에 대해서 리스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매출액과 이익이 좋아지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기업들을 마킹을 하고 그러고 또 앞으로도 그러면서도 계속 그걸 계속 관찰하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정말 확신이 들 때 그때 주식이라는 거를 투자를 해보자. 요런 이제 플로우를 좀 설명드렸습니다. 요렇게 주식을 하시면 아마 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.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